혹시 지난 여름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에어컨 하나 때문에 월 15만 원, 20만 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보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어컨 잘못 사용해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넘게 에어컨 설치 수리를 해온 김 기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에어컨 잘못 쓰는 집이 10집 중 9집이에요. 그래서 전기세를 2배, 3배씩 더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여름철 전력 소비량 중 에어컨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즉, 에어컨 사용법만 개선해도 전체 전기료를 20%에서 25%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삼성전자 개발팀과 대한설비공학회 논문,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데이터로 검증된 진짜 에어컨 절약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만 알면 여름철 3개월 동안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모컨 하나만 제대로 누르면 매달 5만 원씩 아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바로 여러분 리모컨에 있는 AUTO, 에코, 절전, AI 스마트 같은 버튼들입니다. 이 버튼들이 진짜 전기료 절약의 핵심이에요. 30년 경력의 김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토 모드만 제대로 써도 24시간 켜놔도 전기세 걱정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써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일반 냉방 모드로 한 달 돌렸을 때 9만 3천 원 나왔던 전기료가 오토 모드로 바꾸니까 5만 7천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무려 3만 6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0% 절약 효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냉동공조공학회 김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때는 평균 7번에서 8번 설정을 바꾸는데 이때마다 컴프레서가 다시 가동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토모드의 핵심은 설정. 온도 달성 후 실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컴프레서 회전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온도, 습도, 사용 인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전을 하는 거죠. 최신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AI 학습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와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이 패턴을 학습해서 미리 예능을 하고 취침 시간에는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동으로 조절하면 놓치는 부분들을 AI가 알아서 최적화해 주는 겁니다. 특히 목표 온도 도달 후 자동으로 미세 조절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여주거든요. 중요한 건 중간에 손 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할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구체적인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목표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오토 모드 활성화한 다음에 자동 운전 모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참을성입니다. 처음 10분에서 15분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90분 룰의 과학적 검증.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다음 사실입니다. 바로 90분 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은 잠깐 나가도 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전기료 폭탄의 주범입니다. 김 기사님은 90분 이하 외출이면 그냥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껐다 켜면 순간 전력이 확 올라가거든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에어컨 재가동 시 순간 전력 소비가 평상시 대비 300%에서 5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컴프레서가 정지 상태에서 다시 가동될 때 발생하는 기동 전류 때문입니다. 왜 90분일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 박사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정지 후 재가동 시 원래 효율로 돌아오는데 평균 9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0분 정지 후 재가동 시 에너지 효율이 평상시 대비 15% 감소하고 60분 정지 후에는 8% 감소, 90분 정지 후에는 거의 원래 효율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개발팀과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에 따르면 30분 외출 시 껐다 켜면
재가동 전력이 약 5% 증가하고 60분 시 약 2% 증가합니다. 90분 이상 외출할 때만 껐다 켜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여름철 한낮에는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재가동 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 가정에서 한 달간 실험한 결과 마트 장보기, 짧은 약속 등 1시간 반 미만의 외출 시 에어컨을 끄지 않고 온도만 2도에서 3도 올려둔 결과 한 달 전기료가 기존 대비 32%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전 활용법으로는 90분 이하 외출할 때 온도를 2도에서 3도 올려두세요. 예를 들어 평소 24도로 설정했다면 27도 정도로 올려두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24도로 맞추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리모컨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미리 온도를 낮춰두면 더욱 효율적이에요. 다음은 강풍에서 약풍으로 단계적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수십 년 경력 설치기사들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최초엔 강풍으로 빠르게 설정 온도에 도달시키고 이후 약풍이나 오토모드로 전환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한국기계연구원 연료체 연구실 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의 전력 소비 패턴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냉각 단계로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는 구간이고 두 번째는 유지 단계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냉각 단계에서는 컴프레서가 최대 성능으로 돌아가면서 시간당 2kW에서 3kW의 전력을 소비하지만 유지 단계에서는 0.5kW에서 1kW로 전력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에어컨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때는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는 초기 구간입니다. 이때 컴프레서가 최대한 돌아가거든요. 반대로 온도 유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에어컨 켜자마자 강풍 모드로 설정해서 목표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시키고 대략 15-20분 정도 강풍 유지한 다음에 목표 온도 도달 후 약풍으로 변경하거나 오토 모드로 전환해서 자동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내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5도 이상일 때는 강풍 모드가 효율적이지만 2도에서 3도 차이일 때는 약풍이나 오토 모드가 더 효율적이에요.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면 32도 실내를 24도로 낮출 때 처음부터 약풍으로 돌리면 목표 온도 도달에 45분이 걸리면서 총 2.1kW의 전력을 소비하지만 강풍 20분, 약풍 유지 방식으로 하면 25분 만에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서 총 1.7kW만 소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프레서 부하와 전기 소모가 대폭 감소합니다. 무작정 강풍만 틀거나 처음부터 약풍으로 오래 돌리는 것보다 전체 소비 전력이 줄어들어요. 특히 더운 날씨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방법을 쓰면 빠르게 시원해지면서도 전기료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람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바람 방향만 제대로 설정해도 월 56,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이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찬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는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러서 실내 온도가 고르지 않게 됩니다. 발은 춥고 머리는 더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은 더 춥다고 느껴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결국 전기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바람은 반드시 위로 보내세요. 리모컨의 바람 방향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루버를 수평 또는 약간 위쪽으로 설정하면 천장에 부딪힌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실내 전체로 순환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유체역학 실험실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바람을 수평으로 보낼 때와 아래로 보낼 때의 실내 온도 편차가 최대 7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에어컨 앞에 가구나 물건을 두지 말고 최소 1에서 2m 공간을 확보하세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은 선풍기와의 조합입니다.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를 돌리면 공기 순환 효과로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져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올려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에어컨 바람 방향은 위로, 선풍기는 벽이나 천장을 향해 돌리면
실내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전기료는 시간당 10원에서 20원 정도이지만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올릴 수 있어서 시간당 200원에서 3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음은 필터 청소와 실외기 관리입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필터가 막히면 공기 흐름이 30% 이상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에어컨 효율이 20%에서 25%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사들은 2주 이상 필터 미청소는 비효율의 주범이라고 하시는데요. 청소 후에는 전력 소비가 늘던 냉방 효율이 한층 회복된다고 조언하십니다. 더러운 필터는 공기 흐름을 방해해서 에어컨이 같은 양의 공기를 순환시키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LG전자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필터를 한 달간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의 전력 소비량이 깨끗한 필터 대비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바른 필터 청소법은 여름철 기준 최소 2주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일주일마다, 애완동물 있는 집은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전원 끄고 필터 분리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로 세척하고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물기 없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장착하세요. 필터 청소 시 주의사항은 절대 뜨거운 물이나 강한 세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필터가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드라이어로 강제 건조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실외기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실외기 온도가 5도 올라가면 에어컨 효율이 15%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외기에 햇빛이 직접 닿으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그늘막 설치, 주변 장애물 제거, 물 분사도 전력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직사광선 차단으로 효율 향상되고 온도가 5도에서 10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실외기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광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되 실외기 위쪽으로 최소 5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세요. 옆면과 뒷면도 최소 20cm 이상 여유를 둬야 합니다. 월 1에서 2회 물 분사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잡초나 장애물을 치워서 환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특히 실외기 핀열 교환기에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에어컨 효율이 20%에서 30% 향상됩니다. 월 전기료로 치면 2만원에서 3만원 절약 효과가 있어요. 제습모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습모드가 전기를 덜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력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모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국기상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온도가 1에서 2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습도 조절만으로도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온도 28도, 습도 70%인 상황에서 제습 모드를 사용해 습도를 50%로 낮추면 온도 26도, 습도 70%와 거의 동일한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는 훨씬 적죠. 장마철에는 습도 70% 이상일 때 제습 모드를 우선 사용하고 냉방으로 온도 낮춘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밤에는 제습 모드로 쾌적하게 수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기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가장 더운 시간에는 냉방 모드, 아침, 저녁 시간대에는 제습 모드로 쾌적함을 유지하세요. 제습 모드일 때는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면 냉방 모드보다 2도에서 3도 높게 설정해도 습도 조절로 체감 온도가 낮아집니다. 최신 에어컨 기능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히 삼성 무풍 에어컨의 경우 인버터 압축기로 정속형보다 최대 34%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무풍 모드 시 최대 77% 전력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LG전자의 AI 싱큐 기능이 있는 모델은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최적 운전을 합니다. 모션 센서 기능이 있는 모델은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AI가 운전 패턴을 학습한 후 자동 최적화까지 수행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IoT 연구팀에서 개발한 스마트 에어컨 제어 시스템을 보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예측 냉방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라면 5시 30분부터 미리 냉방을 시작해서 집에 도착할 때쯤 최적 온도가 되도록 조절하는 거죠. 인버터 에어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버터는 컴프레서 회전수를 무단계로 조절해서 효율을 높이는데,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동 모드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내심입니다. 에어컨 절약법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에어컨 절약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름철 전기료 차이가 평균 8만 원에서 1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달 전기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특히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월 전기료를 30%에서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절약, 여름철 3개월 기준 15만 원에서 24만 원 절약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오토모드 활용으로 최대 40% 전기료 절약, 둘째 90분 이하 외출 시에는 온도만 올리고 켜두기, 셋째 강풍으로 시작해서 약풍으로 유지하는 단계적 운전, 넷째 바람 방향은 위로 보내서 공기순환 극대화, 다섯째 2주마다 필터 청소와 실외기 그늘막 설치, 여섯째 습한 날에는 제습 모드 적극 활용, 일곱째 최신 AI 기능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 활용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절약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각 대학 연구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특히 처음 3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월 전기료 3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전기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올 여름은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료 부담은 확실히 줄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가장 쉬운 오토모드 활용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방법들도 적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전기료 절약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